자, 오늘은 교과서 37에서 39쪽 을사늑약의 과정과 항일 의병을 알아봅시다. 자, 먼저 러일 전쟁,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우리나라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우리가 러시아 쪽에 조금 힘을 빌려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해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관계가 조금 서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누가 조선을 먹을 것인가? 결국 둘 중에 한 명이 먹기 위해선 전쟁이 필요하겠죠. 우리 조선을 삼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들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일본이 이겨버렸어. 근데 일본이 완전한 승리라고 하긴 좀 그런데 러시아가 물러났으니까 일본의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 결과 러시아가 그래 조선 일본이 먹는 거 우리가 더 이상 터치하지 않겠다. 인정할게.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일본이 무서울 게 없잖아. 청도 러시아도 조선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지 못해. 그래서 대한제국이랑 일본 사이에 맺은 협약 아니지 늑약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을사년에 일어난 늑약이다. 그래서 을사늑약입니다. 을사조약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는데 을사조약이랑 을사늑약이랑 같은 걸 표현하고 있긴 해요. 1905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약속 같은 건데 이 약속을 우리나라 고종 황제 최고 권위자이고 최고 대표자인 고종이 승인한 게 아니라 고종은 끝까지 이 을사늑약에 반대를 했어. 왜냐면 을사늑약에 굉장히 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을사늑약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기억해야 돼요. 외교권을 일본이 갖는다. 외교권을 빼앗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중요해. 다른 나라랑 교류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외교권인데 이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교류할 때 일본의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일본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일본이 제주도 땅을 뭐 러시아에 팔겠다? 그럼 그 일본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큰 권리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종이 결사반대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5명의 그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대신들이 있어요. 그 5명의 대신들이 오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외교권을 가져간다는 이 내용에 찬성을 한 거야. 그래서 그 5명의 대신들과 일본이 협약을 맺은 게 바로 을사늑약인데 이 결과 외교권을 빼앗기고 통감부라는 게 설치가 돼. 통감부는 일본이 이렇게 설치한 기구 이름인데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죠?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이 외교권을 빼앗긴다는 건 사실상 식민지로 거의 접어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과 맞먹거든요. 얼마나 이게 큰 일이고 잘못된 일이야. 그래서 민족적 저항이 크게 일어났는데 첫 번째 상인들은 장사 안 하고 생계가 걸려있지만 문을 닫고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하고 휴업하면서 반대를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학생들도 이 휴학을 하고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건데 물론 여러분 즐겁게 했지만 이때 당시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민영화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러면서 자결을 하고 장지연이라는 사람도 신문에 슬픈을 표현한 글을 게재했어요.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성대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 개 돼지보다 못한 대신들이 나라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라면서 이렇게 쭉쭉쭉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슬픔을 표현한 글을 이렇게 올리고 일본이 이제 저놈이 이러면서 또 장지연을 잡아가서 옥에 갇히게 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 국내 또 오적 암살단이라고 그 5명의 나라를 판 매국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나라를 팔아먹은 저 5명들을 내가 암살하겠다고 오적 암살단이 만들어졌어요. 나철 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암살단을 만들었지만 이 시도는 다 실패하고 이완용 암살 시도도 계속 있었지만 이것도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이완용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국에는 안중근의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그쵸. 안중근의 시도는 성공을 했고요. 우리나라를 망친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 백성들을 힘들게 한 이토 히로부미를 죽게 했고, 그다음에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 자, 그리고 이때 일어난 의병은 신돌석이라는 평민 의병장, 이 처음으로 등장한 의병인데 이거는 의병 얘기할 때 조금 더 다시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고종은 이제 고종도 무슨 저항을 했냐면 이 조약은 무효다.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조약이냐. 이러면서 조약 무효 선언을 하고 헤이그에 이제 특사를 파견했어.
뭐 이상설, 이휘종, 이준 이렇게 3명의 특사를 몰래 이제 일본 몰래 파견을 했는데 거기 이제 세계 각국의 만국 회의 같은 거예요. 여러 각국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대한제국의 대표로 이 3명을 고종이 보냈지만 일본이 거기서 외교권 우리한테 있어. 대한제국은 더 이상 외교권이 없으니까 쟤네 받아들이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그 회의장까지 갔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을 잠그고 안 들여보내줬어. 그래서 이 3명의 특사 파견도 사실상 실패로 끝나게 됐지. 굉장히 슬퍼해서 한 명은 이 네덜란드에서 자결을 하고 2명은 이제 계속 항일 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사실을 이제 일본이 너 고종 너 봤더니 너 우리 몰래 헤이그에 특사나 파견하고 안 되겠어 이러고 이 사건 때문에 바로 고종을 왕에서 내리게 해요. 고종 넌 더 이상 왕 하지 마. 퇴위시켜버리고 그의 아들 순종을 즉위시킵니다. 힘이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순종이 즉위하면서 군대도 해산시켜버려요.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려요. 힘을 더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일 신협약이라는 또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협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사법권도 빼앗아버리고 1910년에는 경찰권도 빼앗아버리면서 드디어 이제 1910년에 모든 대한제국의 권리 이거를 일본에 가져오면서 한일 병탄,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는 사실상 대한제국의 식민지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의병 전쟁 한번 봅시다. 자, 항일 의병은 크게 3가지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을미의병, 두 번째는 을사의병, 세 번째는 정미의병. 이름은 꼭 몰라도 되는데 연도를 기억하려면 이 이름을 알아두는 게 조금 편하기는 해요. 을미의병은 원인만 알면 돼. 원인은 을미사변, 명성황후를 국모를 죽인 시해한 그 사건과 단발령이라고 머리 상투를 자르게 하는 긴 머리 이렇게 자르고 이제 서양처럼 단발 컷해 라고 내린 명령이 있어. 근데 이때 당시 단발령이 백성들의 큰 반발을 일으켰는데 이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신체가 부모가 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자를 수가 없다. 그래서 남자들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머리 위에 이렇게 상투를 매가지고 갓을 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건 결국 내 목을 자르는 거다 하면서 절대 머리를 자를 수 없다. 이러면서 네가 뭔데 내 머리를 자르라고 해. 막 이러면서 일본에 대한 일본이 주도로 한 거였거든요. 반대 운동이 의병이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됐어. 근데 항일 의병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대 운동을 크게 했지만 고종이 이제 됐다 단발령 취소할게 그냥 자르지 말자 하고 그냥 이제 자르지 않기로 취소했으니까 너희 의병 해산해 라고 이제 명령을 하니까 알겠어요 하고 이제 해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을미 의병은 끝이 나고 이제 을사 의병은 을사늑약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고 이 을사늑약을 원인으로 조약이라고 썼네요. 잠깐만. 을사조약 아니야. 을사늑약. 을사늑약이 원인이 돼가지고 일어난 의병인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일본에 항거하는 의병이 여기저기 모였어. 근데 그 중에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특이할 점, 외워둬야 될 점은 이 신돌석이라는 의병장이야. 이 신돌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전에 을미의병이나 그 전에 일어났던 의병들은 유생, 그러니까 양반이 주축이 되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평민이에요. 이름이 돌석이잖아. 돌돌이야. 그러니까 평민의병장이 나타났다는 건 이제 일반 농민들, 평민들도 일본에 대한 저항심이 아주 크게 일어났고 이거는 단지 양반이나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이 의식이 막 이렇게 퍼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의병장, 평민의병장,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을사의병 기억해두고 마지막에 정미의병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1907년에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이 퇴위되고 순종 즉위하면서 군대를 해산시켰다고 했잖아. 이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군대 해산하면 군인들이 어떻게 돼? 군인들이 갈 곳이 없잖아. 이 군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의병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거야. 의병에. 합류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군인이 의병에 들어가면서 이 의병이 힘이 엄청 세진 거야. 농민
유학 양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어떻게 무기를 써야 될지 잘 모르잖아. 그냥 이제 마음만 컸는데 군인이 추가되면서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변하고 파워도 엄청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의병 투쟁 이것보다 의병 전쟁의 성격을 띄어요. 굉장히 좀 규모가 커지고 힘도 세졌어. 그래서 이 의병을 13도 창의군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 세고 이제 자신감, 여러 승리를 하면서 자신감도 얻게 돼서 우리 서울까지 우리 쭉 가자. 일본 몰아내자 하고 서울 진공작전이란 것도 세우는데 이 작전은 실패합니다. 실패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일본에 저항하려고 했다. 이게 중요한 의의겠죠.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한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 의병들이 나중에 독립군이 됩니다. 만주나 연해주까지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또 독립군이 돼서 우리나라의 항일 운동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의병에 대해서 그다음에 을사늑약과 한일병탄까지 정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정리해 오세요.